아이고 잘했어요. 지가 잘했다. 이쁜 집 어디 가는 거야? 예쁜 짓 대장 귀염둥이 현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궁금하기만 한 호기심 많은 아기죠. 그런데 이 어린 현아가 참 많이 아픕니다. 차라리 우리가 암이었으면 치료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약이라도 먹여볼 수 있을 텐데. 현아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표피하고 진피가 이게 단단히 부착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적인 피부가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면서 수포가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현아 앞에서는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6월의 꽃처럼 아름다운 아기. 남다른 한살배기 현아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루가 막 시작되는 이른 아침입니다. 현아의 아빠 재훈 씨는 눈을 뜨기 무섭게 어린 딸의 얼굴부터 찬찬히 살핍니다. 매일 아침마다 벌어지는 어린 딸과 아빠의 실랑이. 아, 미안하다. 아, 승질을 왜 그러냐? 응? 현아야. 응, 미안해. 아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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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줄게. 이렇게 아침부터 그래? 승질을 내고 잠 깨웠다고 짜증나. 근데 우리도 물집 터트리면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 터트리고 나서가 아프지. 네 딸 왜 이렇게 승질이 들어? 응? 승질이 너무 들어 아니야? 아느니까 안 하면서? 왜 내려놨어? 응. 달래주던 아빠까지 사라지고 나자 요 녀석 투정은 쉽게 멈출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런데 어디가 가려운 걸까? 아토피를 앓는 아이처럼 울긋불긋한 딱지들 때문에 손이며 얼굴 할 것 없이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드디어 현아의 투정을 달래기 위해 엄마가 나섰습니다. 현아 왜 울어? 누워있는 거 싫어해. 누워있는 거. 응? 왜 울어? 웃겨 죽겠어. 현아 기저귀 하는데 왜 울어? 응? 일어나자. 일어나. 일로 와. 역시 엄마가 나서니까 상황이 한 번에 정리되네요. 이 집의 보물 1호 김현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엄마 아빠는 첫 아기인 현아의 탄생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상상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이제 뭐 다들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뭐 아이를 뭐 이제 나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보고 탯줄도 자르고 뭐 이제 그런 게 막 기대감이 있었죠. 불과 한 1분? 그러니까 한 애기 나올 때부터 한 1분 정도는 정말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하늘을 나르는 기분? 딱 한 1분 정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빠의 기대는 단번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벗겨져 있는 거더라고요. 피부가 다 벗겨져 있는 거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뭐 이렇게 댕 맞은 듯한 그런 느낌 들었죠. 아이고. 현아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 품 대신 인큐베이터로 가야 했습니다. 입을 내주면 좋겠다. 입술 까진 것 좀 어떻게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 애 낳자마자 병원에 실려갖고 제가 한 번 안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인큐베이터에 있는 거 그것만 보다 울다가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다가 또 거의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조리는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 특히 다리의 피부가 거의 벗겨진 채로 태어난 현아. 엄마 아빠의 충격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피부 이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피부가 벗겨져 있는 거니까, 피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부모 자식 간이 제일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막 제 몸을 막 살펴봐 봤어요. 어디 피부가 제일 하얗고 어디 피부에 뭐 털이 없고 뭐 이런 거. 이쪽 부분이면 좀 깨끗하겠다 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 현재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니까. 태어난 후 갓돌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거 들려? 아주 작은 마찰에도 물집이 잡히고 터지길 반복하는 희귀병. 오빠 여기 좀 갖고 와봐. 떨어졌어. 피난다 피나. 아이고 엄마 잠깐 기다려. 오늘도 어린 딸의 팔에서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피난다 계속 난다.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기에 엄마 아빠는 침착하고 빠르게 현아를 위한 처치에 들어갑니다. 저 여린 살갗이 벗겨졌으니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부모의 마음도 같이 아려옵니다. 애 몸에서 뭐, 애 입에서 막 피 흘리는 거를 보면은 아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얘가 뭐 아빠를 보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달라들는데 입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달라들고 있으면은 아 정말 아주 착잡하죠 정말. 울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운다고 해서 얘가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안 아픈 것도 아니니까 얘 앞에서는 울면 안 되고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한테 상처되지 않게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현안의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찾지만 지금 당장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 치료를 하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요 정도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거죠. 출생 무렵부터 현아를 지켜본 선생님도 아픈 현아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옳지. 엄마가 안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올려서. 네. 아이고 너 그래도 이거 잘 발랐다. 네. 이제 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 잠깐. 네. 아이고 계속 반복. 그게 말이에요. 왔다.
연하는 좀 스포츠페페 방해증 환자 중에서도 좀 심한 형태, 그래서 아주 약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환자고 조그마한 그 자극이나 그런 상처에도 쉽게 수포가 생기는 그러한 병이죠. 10만 명 중 1명 정도 유전적 결함으로 생긴 선천적 희귀병. 근데 여기 지금 눈 근처에 그 피부가 이렇게 하니까 가려우니까 이렇게 자꾸 비비다 긁고 보니까. 비비면은 눈 자꾸 비비면 결막까지 손상돼요. 치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치아 자체도 조금 정상의 부위가 약해요. 상처가 심하게 감염되면 폐혈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입에도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영양분이 피부에 상처를 통해서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양결핍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심각한 병입니다. 잘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줘.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목표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괜찮았던 현아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입안에 물집이 잡히고 말았네요. 여기 이거 많이 잡혔지? 특히나 입안에 수포를 터뜨릴 때면 몇 배의 긴장이 더해집니다. 많이 잡혔어. 커. 괜찮아, 다 했어. 근데 입안에 요 안에 생기는 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조심해서 박 짜버리면 되는데 저 안쪽으로 있는 물집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안쪽이 되겠네. 예. 뭐 식도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뭐 이런 데가 막 물집이 생겨버리면은 뭐 어떻게 짜지도 못하겠고. 그나마 목 안에 물집이 생기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자칫하다간 목에서 피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일단 피해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얼마 전 돌을 지낸 현아를 늦게라도 축하해주기 위해 모처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엉덩이만 빼고. 주인공 현아보다 몇 개월 어린 성민이가 더 신난 것 같네요. 또래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친구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아. 그런데 현아는 친구보다 자꾸만 자기 팔에 붙인 스뷴 밴드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현아, 또 어디서 마스크 새로운 마스크. 새로운 거. 잠깐 어디서 떼는 거야 이거? 현아 이거 떼는 거 아니야? 혜연아, 현아의 팔에 물집이라도 잡힐까. 엄마는 현아의 팔을 단단히 싸매버립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손바닥을 봐요. 손바닥 항상 보면은 여기저기 까져 있고 거기에 딱지가 앉아 있거든요. 더 커갈수록 다른 그 주위의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그것도 걱정인데.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현아, 친구가 뛴다. 너도 뛰어봐. 많이 먹어. 괜찮아, 난 쉬고 있어. 근데 제 친구 다른 친구도 가봤는데 거기도 아들인데 홍민처럼 이렇게 뛰더라고. 그냥 아들만 뛰는 건지 얘가 못 뛰는 건지 얘가 안 뛰는 건지. 현아라고 왜 뛰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현아에겐 뛰는 거는 이른 숙제입니다. 걸음마 한번 해보자. 안 긁고 올라고 계속 자꾸 올라고. 얼른 걸어와봐. 돌이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할 시기인데 현아는 한 걸음 떼기도 참 쉽지가 않네요.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밑으로 눌려 있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세워준다고 걸음마 시키려고 이렇게 손잡고 세우더라도 발바닥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똑바로 쓰질 못하고 옆으로 자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서울의 한 종합병원.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현아를 위해 발을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울음을 터뜨리는 현아. 아빠 엄마 도움 없이는 돌이 지나도록 혼자서는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현아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야 되는데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우그러져 있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관절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좀 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12개월 간 넘었어요. 간 넘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일러요. 제 생각에는 한 2돌 바로 전에 수술해줘서 조금 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 수술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제 경험으로 봐서 조금 일러요. 수술하기 아직도 나이가. 네. 사실 항상 병원 오면 명쾌한 정답은 없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뭐 피부과를 가든 성형외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명쾌한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시기로 뼈가 좀 많이 휘었다고 하시는데 좀 착잡하죠. 아직 현아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새 하루가 시작되는 분주한 아침. 아빠는 아무리 바빠도 행여 밤새 딸아이 몸 어딘가에 물집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찬찬히 살피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터뜨려 주지 않으면 좀 커져요. 혹시나 깰세라 아빠는 숨 한 번 크게 쉬질 못합니다. 알았어, 미안해. 현아네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법은 없습니다. 건강해야 현아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밥 먹는 시간 조절해야 돼요. 좀 늦어지면 뭐가 되니까. 됐나 이거? 그냥 다 먹었어? 있네. 응? 먹고. 덕분에 오붓한 아침 풍경이 매일 아침 펼쳐집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이른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현아네. 그저 앉기만 해도 물집이 생기는 예민한 현아를 두고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나가기로 결심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고마운 반, 미안한 마음 반. 매일 아침 친정집을 찾는 엄마 효미 씨. 아이고 왔어요. 엄마 현아. 얘 이거 타 먹여야 돼. 그래, 아이고 아파서 너무 속상해. 이거 일단 쓰고 오늘 현아가 먹어야 할 것부터 엄마에게 꼼꼼히 알려줍니다. 좀 늦게 가도 안 돼? 안 돼. 꺼내야 돼. 어구 저러네. 아 우는 거좀 할머니 쳐다보고. 다행인 건 할머니와 현아는 꽤나 잘 맞는 짝꿍이란 거. 현아 여기 바로 앉아서 해야지. 기저귀 갈았어? 응, 여기. 현아 깎아줄까? 하나씩만 좀. 저 다녀올게. 미안한 마음을 애써 떨치고 돌아서는 엄마 효민 씨. 제가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상황이 좀 그러니까 엄마가 좀 몸이 아프니까 좀 죄송하죠. 아이의 치료비를 벌 수만 있다면 엄마는 매일 아침 힘겹게 직장으로 향합니다. 누가 그랬어? 왜? 할머니 안고 있어요. 누가 그랬어? 이것도 물집 생겨서 따야 되겠네. 할머니가 안 아프게 하잖아. 현아 나서라고 여기 약을 발라야죠. 그치? 그러다 하도 치료 있어서 애기가 가만히 있어. 이제는 할머니도 현아를 치료하는데 익숙해지셨습니다. 연병은 에휴 나 못 살아 이지랄해. 알았어. 얼마나 아프겠냐. 하지만 어린 손녀의 상처를 마주하는 일은
매번 어렵습니다. 이게 안 터치면은 풍선이 돼서 여기까지 벌어버려요. 조심조심 현아의 벗겨진 피부를 치료하며 할머니의 마음은 아파옵니다. 애기 봐주는 것은 두째 문제고, 일단 나수주기 이제 수술해서 낫는다면 무슨 수라도 해서 나서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저기 할 수는 없잖아. 갈수록 이뻐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고 그냥. 이 작은 녀석이 언제쯤 건강해져서 할머니의 마음을 알게 될런지. 한편 현아 아빠 재훈 씨가 어디론가 급히 향합니다. 김영숙 씨. 김영숙 씨. 아빠는 보일러 AS 기사입니다. 어떻게 안 되세요? 물이 떨어지고요. 지금 또 이게 안 되네요. 아빠 재훈 씨는 워낙 손기술이 좋아 얼마 전까지 케이블 기사로 일을 했습니다. 보일러 AS 일을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 지금은 날이 더워 겨울처럼 바쁘지는 않지만 점심도 거른 채 일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아픈 현아를 위해서라면 바쁜 게 낫다는 아빠 재훈 씨. 여기는 월급제 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월급제가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버는 그런 식이죠. 특히 여름에는 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 일이 없어요. 현아를 위해 항상 더 많은 일을 자청하고 나서는 아빠. 만약 현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지도가 있다면 아빠는 그곳이 어디든 주저앉고 떠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아 생각도 많이 나시겠어요? 그럼요. 틈날 때마다 생각나죠. 핸드폰에 사진 저장해 놓은 거 보고 다만 한 1, 20분이라도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처음부터 뭐 하고 있을까, 어디 뭐 다친 데는 없을까. 어린 딸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터로 향하는 길.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오르듯 현아의 치료에도 어떤 과정이란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의 지금 흘린 땀방울이 현아를 위한 한 방울의 물과도 같다는 걸 아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면은 그걸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고 맞벌이도 하시고. 그렇죠. 미안하죠, 애 엄마한테. 매일 피곤해하고 그러는데. 매일 아침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직장으로 향했던 엄마 효민 씨. 친정엄마 집에 두고 온 현아 걱정에 엄마 곁에 늘 핸드폰이 따라다닙니다. 애 보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까지고 상처로 돼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다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올 때마다 쿵 하고 내려앉아요. 왜 무슨 일 있나? 그 생각이 전화를 받거든요. 혹시나 오늘 현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늘 걱정입니다. 아픈 현아를 걱정하는 건 엄마 효민 씨만은 아닙니다. 울었었어? 혼자 이거 왜 이렇게 빨개? 코 막 긁어대서 그래. 제일 안 좋을 때 최근에 진짜 그나마 얼굴이 깨끗한 편이에요. 최근에가 안 뵙게 됐어. 손가락도 그렇고. 손가락은 진짜 만신창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그럼 맨날 이렇게 진물이 나 있는 거네요? 여기 다 손가락도 빨개. 그러게. 입은 항상으로 지가 하다가 아프면은 빼야 되는데. 그럼 밥 먹기도 좀 불편하겠다. 걱정이지. 안 보다 사진 딸의 사진을 보는 시간이 엄마에겐 행복입니다. 삐졌어?
하나만 행동이 좀 달라도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다고 요즘에. 그게 자랑 아닌 자랑도 하고. 현아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이라도 나가는 걸까요? 아픈 몸으로 현아까지 얻고 어디론가 향하는 할머니. 손녀딸을 데리고 힘겹게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소아과입니다. 요 며칠 통 밥은 입에도 안 되는 현아가 걱정돼 할머니가 기어코 병원에 들린 것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할머니의 마음을 현아는 알긴 할까요? 왔어? 어디서 울어? 아가가? 거기서? 나는 빽빽 울진 않아. 네. 이쁘지도 않아. 어디 가나 손녀 자랑을 하는 건 할머니의 가장 즐거운 낙 중에 하나. 이 새끼가요. 제발 많이 아픈 게 아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저께부터 막 열이 있으면서 저기를 안 먹어요. 유식도 안 먹고 지. 그래요? 어제부터? 지 젖도 안 먹고 그래서 그렇다고 지 아빠 왔길래 그랬더니 그저께부터 그랬대요. 잘 안 먹는데. 막 띵까 현아가 신생아 때부터 찾았던 소아과. 먹어달라고. 그런데 현아를 잘하는 선생님의 표정이 어째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혓바닥이 헐었잖아요. 예. 그죠? 예. 이가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 먹으면 주세요. 주고 한 이틀 정도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요? 예. 내일 한 번 더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뭐좀 전화 좀 오는 거예요. 현아가 아프면은 아무리 멀어도 한 군데만 가야지 딴 데 가면 뭐냐고 좀 애기를 안 만지려고 그래요. 겁이 나서.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내가 걸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할머니 품에서 현아가 빨리 기운을 차려야 될 텐데. 다행히 병원을 다녀온 뒤 현아의 컨디션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죠. 여보세요, 여 아가요. 여 현아, 엄마 그래. 엄마 그래. 병원에 금방 갔다 왔어. 애기가 현아 보이지? 현아가 저기 그 병이 저기 돼 그게 한 4일 한 5일 그 유행이 돼 그게. 그다 내일만 지나면 괜찮다고 하더라. 뭐라 혼다. 현아요. 엄마 목소리, 엄마 얼굴을 잠깐 만난 것뿐인데 현아는 금세 얼굴이 밝아집니다. 할머니와 신나게 놀고 돌아온 날 밤. 엄마 아빠는 현아의 치료 준비가 한창입니다. 힘겨운 치료에 앞서 잠시나마 딸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은 엄마. 그러니까 배고픈데 또 치료하고 아프니까 더 많이 보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웬만하면은 치료하기 전에는 좀 많이 먹여놓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대로 엄마 품에 안겨 잠들 수 있다면. 나 여기 옷 벗자, 옷 벗자. 옷 벗자. 안 벗으려고 그래 옷을. 응? 옷을 벗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버린 현아. 나 목욕하자. 어쩐지 오늘 치료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나 안아봐 지금. 그지? 나 목욕할 거야. 상처에 가해지는 아주 작은 자극일지라도 여린 피부의 현아가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지는 것도 싫어 지금. 여기 봐. 나 왜? 왜? 몸부림을 치는 짧은 사이 생긴 물집. 일단 소독된 바늘로 물집을 터뜨려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이 조그만 몸에 매일 붙이는 스분밴드만 하루 1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수포성 난치병 중에도 현아는 가장 나쁜 열성형. 꽁꽁 싸매졌던 몸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시간. 이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물 뿌려주지 마. 안 되겠다 야. 네? 같이. 저거 수건이야? 응 지금 까운 거야. 여기가 여기 피 묻었잖아. 아이고. 아직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다시 수분 드레싱을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현아의 아픔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아. 추워. 이렇게.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엄마와 아빠. 아유.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딸의 상처 앞에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기 피나 여기 까졌어. 물 까졌대. 잡아봐 여기 잡아봐.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에 그리 잘못했기에 어린 딸이 끝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 엄마 아빠의 마음엔 오늘도 아픈 비가 내립니다. 불안불안하죠. 마음은 되게 급해지고 손도 되게 빨라지고 조금이라도 놔두면 금방 또 상처 생기고 하니까 뭐 말도 못하죠. 뭐 그 심정은 애가 벌써 겁에 질려갖고 막 이렇게 울고 그러면은 심정은 뭐 진짜 말로 못합니다. 빨리는 해야 되고 얘는 발버둥 치고 솔직히 치료할 때가 제일 힘들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진 현아. 삐졌어. 웃어주는 거야? 조금 들어가니까 그러겠는데. 엄마 아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기특한 딸입니다.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매일 밤 치료를 해야 하는 현안에는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근데 지금 시간 11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 요리를 못 하세요? 제가 회사에 도시락 싸가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싸우려면 아침에 싸기는 일어나서 하기가 좀 바빠요. 그래갖고 여기 뭐 뛰고 밥 싸놓고 자면 거의 12시간 넘어요, 기본이. 현아, 너무 찌겠다. 엄마 곁에 껌처럼 붙어 떠나지 않는 현아. 그런 딸을 보는 아빠는 괜히 심술이 납니다. 아빠의 귀여운 질투가 현아를 울리고만 해요. 엄마한테만 가요. 아빠한테 안 올라가는데 그거 되게 서운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서운해요. 간을 한번 봐봐. 어떤지. 결국 요리는 아빠 차지가 되고 엄마 품은 현아 차지가 됐네요. 안 짜지? 집안일 다 도와주세요. 집안일이요? 조금만 더 넣어. 조금만 넣어야 돼, 진짜. 애가 엄마한테 딱 붙어 있을 때. 안 할 수가 없어요. 소녀는 어떤 소녀야? 효녀지. 엄마한테는 아주 효녀지, 효녀. 매일 밤 힘든 치료를 견뎌내는 어린 현아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현안의 가족. 근데 자꾸 보게 돼. 주위에 많아. 저렇게 임산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괜히 부러워. 나도 다시 저때로 가고 싶다. 부부는 현아를 위해 한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아가 혼자면은 더 외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형제가 있으면 그래도 얘한테 위로도 되고 의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둘째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또다시 아픈 아이를 낳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엄마 아빠는 인공수정을 통해 둘째를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궁금해? 야, 궁금해? 응? 자궁 속에 무슨 근종이나 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현아를 가졌을 때도 두 사람은 지금처럼 모두 건강한 부모였습니다. 좀 가능하면은 자연 임신 쪽으로 이렇게 그게 좋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이제 저기 이제 시험관하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두 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임신했을 때는 25%로 환자가 될 테니까 최수정은 그 임신 자체를 건강한 애로 스타트를 한다는 장점이 있겠고 또 다른 아픈 아기가 나오면 힘드니까 건강한 아이 낳고 싶어서. 그러니까 무서워. 자연 임신하는 것도 무서워. 갑자기 진짜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떤 아기를 낳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인공수정 역시 쉽지만은 않은 길인 듯합니다. 오늘 간단한 검사 몇 가지 하는데도 벌써 한 6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고 올 때마다 그렇게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와이프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그리고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병으로 인해 10손가락 중 이제 남은 손톱은 단 3개. 상처투성이의 얼굴. 발톱 하나 없이 서로 붙어버린 발가락. 현아에게 희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얘가 아무래도 겉에 피부가 아프다 보니까 흉이 많죠. 얘도 무리 생활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무리에 얘가 잘 낄 수 있을까?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플 거고 사춘기에 접어들어도 뭐 이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될까? 늘 현아의 미래가 걱정인 아빠. 오늘은 현아처럼 수포성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다른 화나의 아빠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 같은 무게의 고민을 안고 살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지옥문을 만난 듯 반갑기만 합니다. 12살의 수포성 표피 박리증 딸을 키워온 차현석 씨.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부모가 5명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 전염병이다. 얘는 무조건 정예병이니까 절대로 어린이집에 오게 하지 마세요라고 엄마들이 찾아왔더라고. 이 병은요 전염병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어린이집을 4번을 바꿨어요.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 앞에서 아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 진짜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진짜 다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저도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딱 그러고 계시네요 정말. 현석 씨의 얘기는 쉽게 끝날 줄을 모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환경이 어려운 친구도 있고 마음이 아픈 친구도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손을 내밀고 아이 스스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그걸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진 않겠지만 딸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빠의 몫. 아빠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를 수없이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그 경험들을 미리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뭐 소중하죠. 저희는. 확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들어야 되니까 좀 듣고 나면 좀 답답하죠 사실. 아픈 딸 걱정에 아빠의 한숨이 깊어가는 밤입니다. 숨가빴던 주중이 지나고 모처럼 맞은 휴일. 매일같이 현아 때문에 고생하는 친정엄마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길입니다. 애기 엄마가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저녁이라도 한 끼 해드리고 싶어서. 저녁 한 끼 해드리기가 왜 이리 쉽지 않았는지. 들어야지. 들은 줄 알았네. 애기 안고 있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소박한 만찬을 준비하러 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마음은 늘 굴뚝이지만 변변히 식사 대접을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 효민 씨. 어머니께 이렇게 저녁 대접 자주 하세요? 아니요, 거의 시간이 없어요. 없어서 몇 달에 한 번? 시간이 거의 안 나니까 저희도 퇴근하고 오면 현아, 저희도 밥 먹고 현아 씻기고 그러기가 바빠서 또 치료하고 그러면 거의 12시거든요. 다 하고 나면.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잘 놀다가도 잠시만 방심하면 생기고 마는 물집. 아빠는 재빨리 딸의 물집을 터뜨립니다. 화기애애하던 식구들의 관심은 곧바로 현아의 몸 상태로 집중됩니다. 왜? 아니야, 먹는 거 입안이 아파 지금. 입안이 아파서. 이렇게 물조차 넘기기 힘들 때는 입안에 물집이 생긴 것. 다행히 식도 협착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엄마 효민 씨는 친정 엄마의 건강이 늘 걱정입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많이 안아주지 말고 그냥 비행기 태워. 힘드니까요. 요즘은 유모차에다 태워가지고 댕겨. 어디 나갈 때 업고 가지 말고 꼭 유모차에 태워갖고 나가고 병원 갈 때도 그렇고. 현아가 어서 빨리 좋아지길 가족들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밤입니다.